주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준4급 교과서 한자어 25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신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유신은 별이 유, 새로울 신으로 제도나 체제를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별이 유를 보겠습니다. 별이 유는 오직 유라고도 하는데 별이는 그물에 코를 깬 굵은 줄이나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라는 의미입니다. 별이는 실사와 새추가 합해진 글자로 새의 다리를 실로 묶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다라는 뜻이고 실에 매달아 놓는 새는 중요한 새이므로 오직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물이 끝에 새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무겁게 하여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별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유지하다 등의 뜻도 생겼습니다. 새로울 신을 보겠습니다. 새로울 신은 매울 신과 나무목, 도끼 근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매울 신은 노예의 몸에 노예의 표식으로 문신을 새기던 칼을 형상화한 글자이며 고생하다, 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신은 매울 신, 나무목, 도끼 근이 합쳐져서 도끼로 쪼갠 나무를 칼로 가공하면 새로운 모습의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새롭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은 별이 유, 새로울 신으로 제도나 체제를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장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원은 풍성할 장, 동산 원으로 서양의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귀족이나 승려, 교회 등에 이루어졌던 토지 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풍성할 장을 보겠습니다. 풍성할 장은 장엄할 장이라고도 하는데 불초와 씩씩할 장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씩씩할 장은 나무조각 장과 손비사의 합자인데 손비사는 도끼날을 본뜬 글자입니다. 당시 무사들이 도끼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손비사는 무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유교 사회가 되면서 글을 읽는 손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춘추시대에는 군대를 이끄는 무사라는 뜻의 사라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나무조각 장은 나무목을 반으로 가른 것이 왼쪽 부분을 그린 것으로 큰 조각이나 평상 등의 의미이고 조각편은 오른쪽을 그린 것으로 작은 조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씩씩할 장은 도끼로 나무를 두 동강 낼 만큼 크고 씩씩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장하다, 굳세다, 씩씩하다의 뜻입니다. 참고로 10세를 유라고 하고 20세를 약이라고 하며 30세를 장이라고 하고 70세를 노라고 합니다. 씩씩할 장에 풀초가 더해진 풍성할 장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무성하다, 씩씩하다라는 뜻과 함께 풀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드넓은 초원을 연상하여 장엄하다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동산원을 보겠습니다. 동산원은 애울유야, 옷이 길다는 의미의 옷길원의 합자입니다. 옷길원은 옷 의자 중간에 둥근 옥이 달린 모습을 그린 것인데 옥장식으로 옷이 치렁치렁한 모습을 그렸고 동시에 옷이 화려하고 긴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동산원은 사람의 몸을 넉넉히 감싼 옷처럼 집을 둘러싼 정원이나 뜰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동산, 뜰, 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은 장엄할 장, 동산원으로 서양의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귀족이나 승려, 교회 등에 의해 이루어졌던 토지 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전제 정치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전제 정치는 오로지 전, 제도 제, 정사 정, 다스릴 치로 국가의 주권이 한 개인이나 특정 계급에 좌우되어 그들만의 의사대로 정치가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전을 보겠습니다. 오로지 전은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물레를 손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물레는 돌릴 때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돌려야 하는 것이어서 오로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도제를 보겠습니다. 제도제는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일미와 칼도가 함께 있습니다. 안일미는 나무목에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본래 가지가 풍성한 나무인데 칼도가 결합해져서 나무의 가지를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마음대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절제하다, 억제하다, 법도, 규정 등의 의미가 있고
모양을 만드는 데서 마름질하다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정사정을 보겠습니다. 정사정은 발을정과 칠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발을정은 한일과 그칠치가 결합하여 만들어졌고요. 한일은 정발할 지역이나 성을 의미하며 그칠치는 그곳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 정발하러 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사정은 발을정에 칠복이 더하여져서 쳐서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의미의 정사 등의 뜻이 있습니다. 다스릴 치를 보겠습니다. 다스릴 치는 물수와 다스릴 이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물을 다스리다는 의미입니다. 물길은 잘 다스려질 때 기쁨을 주지만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재앙이 됩니다. 중국의 황하강은 1km당 20cm도 안 되는 대단히 완만한 경사였기 때문에 범람이 잦고 물길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황하강의 홍수는 과거 3000년 동안 1500회 이상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황하강의 치수는 치국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물길 다스림을 뜻하는 다스릴 치가 다른 모든 다스림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다스리다, 고치다, 질서가 잡히다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제 정치는 오로지 전, 제도 제, 정사 정, 다스릴 치로 국가의 주권이 한 개인이나 특정 계급에 좌우되어 그들만의 의사대로 정치가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왕정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절대왕정은 끊을 절, 대답할 대, 임금왕, 정사정으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국민을 지배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끊을 절을 보겠습니다. 끊을 절은 실사와 칼도, 병부절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후에 칼도가 사람인으로 오인되어 빛색의 자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앉은 사람이 칼로 실을 끊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끊다, 단절하다의 뜻입니다. 대답할 대를 보겠습니다. 대답할 대는 풀무성할 착과 마디촌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풀무성할 착은 여기에서는 촛대를 그린 모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디초는 또 우에 맥박이 뛰는 위치 정도의 손목에 점을 찍은 것으로 여기서는 촛대를 잡은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이 어두워져서 누군가를 마주하기 위해 불을 밝힌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거나 횃불을 비추었습니다. 대답할 때는 불을 밝혀 누군가를 마주한다는 의미에서 대하다, 마주하다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상대 또는 배우자, 대답하다 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왕을 보겠습니다. 임금왕은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 위에 하늘을 의미하는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하늘 아래와 땅 위에 서 있는 가장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족장, 왕, 가장 뛰어남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정사정을 보겠습니다. 정사정은 발을정과 칠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발을정은 한일과 그칠치가 결합하여 만들어졌고요. 한일은 정발할 지역이나 성을 의미하며 그칠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사정은 발을정에 칠복이 더하여져서 쳐서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의미의 정사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끊을 절, 대답할 대, 임금왕, 정사정으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국민을 지배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사급교과서 한자어 25번째 시간으로 4개의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유신은 별이 유, 새로울 신으로 제도나 체제를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장원은 풍성할 장, 동산원으로 서양이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귀족이나 승려, 교회 등에 의해 이루어졌던 토주 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전제 정치는 오로지 전, 제도 제, 정사 정, 다스릴 치로 국가의 주권이 한 개인이나 특정 계급에 좌우되어 그들만의 의사대로 정치가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왕정은 끊을 절, 대답할 대, 임금 왕, 정사 정으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국민을 지배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사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